2025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받으려면 소득, 재산, 현금이 각각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할까? 혹은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인데요. 이런 부분이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기초연금 받는 꿀팁까지 자세히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부탁드릴게요. 먼저 2025년 기초연금 받긴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24년 213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으로 약 15만원 증가를 했고요. 기초연금 수금액도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이 2024년 340만 8천원에서 2025년 364만 8천원으로 24만원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금액도 53만 5,618원에서 54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초연금 기준액을 바탕으로 현금, 재산, 소득이 얼마씩 있어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금인데요. 기준은 현금만 있는 경우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7억 4백만원까지, 부부 가구는 11억 1,400만원까지 보유해도 수급이 가능한데요. 현금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단독 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원이 이하로 계산이 되는데요. 하지만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6억 100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9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현금이란 단순히 예금뿐 아니라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다음으로 재산인데요. 재산만 있을 경우 기초연금은 지역별 공제 기준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요. 대도시 기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말하고요. 공제액이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공제액이 8,500만원, 농어촌 지역은 공제액 7,250만원인데요. 도시일수록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니 공제 기준도 더 높은 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도시에서 5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경우 1억 3,500만원을 공제받고 3억 6,500만원이 소득 인정액에서 반영됩니다. 반면 중소도시라면 공제액이 더 적어 4억 1,500만원이 반영되겠죠. 이처럼 거주 지역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지역이 중요한데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시려면 대도시 기준 재산 7억 6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재산 6억 6,600만원 이하, 농어촌은 재산 6억 5,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데요.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193만 7,400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10만원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서 112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12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계산하면 약 61만원 정도 소득 인정액에서 반영되니 훨씬 유리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전액 공제가 되는데요.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건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 영상 시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2025년 바뀐 현금, 재산, 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내가 기준에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완화 팁에 대해서도 준비해 왔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팁 첫 번째는 먼저 부동산인데요. 기초연금에서 부동산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 환산액에 반영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부동산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곳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게요. 이 공시가격이 낮은 곳에 전세를 들어가면 소득 인정액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 집에 전세를 3억원에 산다면 2억원만 자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받는데 크게 유리해져요. 그러니 공시가격이 낮은 곳에 그리고 전세를 활용하면 좋겠죠? 두 번째로 자동차 관리 팁인데요. 자동차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차량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 환산에 100% 반영이 돼요.
그래서 4천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지실 거예요. 반면에 4천만 원 이하 차량은 불이익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900만 원이면 소득 인정액이 반영되지 않는데 차량 가액이 4,100만 원이면 소득 인정액이 100% 반영돼서 훨씬 불리해져요. 여기에 차량 가액은 신차 가격이 아닌 현재 중고 시세로 결정이 되는데요. 수고가가 5천만 원짜리 차량도 10년이 지나서 중고 시세가 2천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에 거의 영향이 없고요. 출고가가 4,500만 원짜리 차여도 새 차라서 지금 4,2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공제 대상이 되니 해당되신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마지막으로 차량 처분 시에도 중요한데요.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팔면 현금이 생겨 금융재산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차량을 팔아도 현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므로 처분 전에 전략적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팔고 남은 이 현금을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자녀 교육비, 주택 수리비 등으로 지출하면 공제가 되니 미리 이런 계획을 세워두시고 차를 파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금융재산 관리 팁인데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소액의 금융재산은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금융재산은 분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본인 명의 계좌에 과도한 잔액을 보유하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불리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해 분산하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정리해드리자면 먼저 교육비 공제, 자녀나 손자녀 등의 학비 등을 포함하고요. 자녀 학비를 부담하면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또 의료비 공제가 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도 포함이 되니 활용하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모든 부채가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공제 가능한 부채가 따로 있는데 보통 은행 대출, 보험사 대출, 공공기관 대출이 있고요. 공제가 불가능한 부채는 사채나 가족 지인에게 빌린 돈,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어음 채권 할인 대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잘 이용하면 공제액을 낮춰서 기초연금 받는데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인데요. 신청을 위해 필수 서류가 있는데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요. 해당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오프라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소득 인정액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선정 여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같은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한데요. 먼저 복지로 사이트 접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메인 화면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지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냥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거동이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집에서 신청도 가능한데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보여드린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있는데요. 복지로 서비스 들어가셔서 모의계산, 기초연금 들어가셔서 내 기준에 맞는 해당 사항들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다양한 공적 자료들을 활용해 확정이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신청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무조건 먼저 신청해주세요. 작년에 떨어졌다고 올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득 인정의 계산이 복잡하니까 본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으니 다음에 조건이 개선되거나 기준이 완화하게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도 바뀌는 사항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정보 받아보시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또 연간 선정 기준액이 매년 완화되니까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작년에 떨어지셨더라도 올해는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변경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초연금을 꼭 받으시려면 미리 준비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득인정의 계산법이나 공제항목 활용법 등을 활용하셔서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혹시 떨어지셨더라도 다음에 지원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 아니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다른 팁들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 될 거예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